2015년 10월 14일 2시 20분 몇 시부터 했던 거예요? 37회차, 38회차, 39회차 지내서 40회차까지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게 아닌 밤중에 이게 웬일이냐, 당연하고 이게 정상입니다. 이런 것은 대낮에는 명상과 묵상과 기도와 이런 차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 이런 분위기가 안 나와요. 이번 40회차에서는 세종인성학당 화면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분위기예요, 분위기. 지난 10월 3일에 우리 인성학당이 모이지를 않았습니다. 인성학당이 퍼졌어요. 차로 말하면 엔진이 그냥 털썩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소 아빠가 부당장격인데 현기 아버지랑 둘이 부당장 같이 있다가 현기 아버지가 뭐 가버리니까 힘들어진 거죠. 제가 그 어린이들의 부모를 이제 직접 전화하고 그렇게 할 정신적인 여유도 없고 그렇게 할 일도 아니라서 미소 아버지나 현기 아버지가 이렇게 전체를 부모들 만나는 시간에 난 통보해주면 내가 그렇게 가고 그랬잖아요. 내 시간이 어떠냐고 이제 조율을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게 학교처럼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미국에 갔다 와서 딱 한 번밖에 못 모였어요. 미국에 갔다 온 게 17일 날 왔으니까 벌써 14일이니까 2달 됐군요. 그러니까 물론 뭐 나가서 다른데 외지 촬영은 했어요. 임진각도 갔다 오고 사랑의 일기 거기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만 하여튼 열정이 많이 식었어요. 그러면서 이 열정이 식은 것이 아이들의 열정이 식어서 이놈들이 이게 할아버지가 이제 싫어졌나 왜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해봤죠. 근데 미소 아버지는 또 쿡 찔러내. 형님이 뭘 잘못했는가 반성해야 된다고 이 기회에. 그렇지. 뭐 정말 지당한 얘기지. 왜 열심들이 식었는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왜 안 보내느냐? 뭐 알고 싶지도 않고 알면 또 뭐합니까? 입장만 곤란하게. 오기 싫으면 많은 건지. 부부도 살다가 싫으면 갈라지는데 부부요 뭐요 아무것도 아니. 사람은 만나면 회자정리라는 게 말이 있어요.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진다라는 것이 있어요. 부부도 헤어져요. 결국은 먼저 죽어 같은 날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럼 혼자 사는 날이 아주 뭐 며칠 안 될 것 같지? 안 그래. 혼자 사는 날이 길어요. 인간은 만나면 헤어집니다. 특히 제자와 스승은 하산하거라 하산하여라 해야 헤어져야 완성된 겁니다. 안 헤어지면 졸업도 없고 계속 그러면 거기서 머물지. 바로 나가야지. 근데 하산하거라는 내가 안 했는데 이놈들이 스스로 그냥 하산해버렸어. 하산해버렸어요. 근데 왜 그러냐? 이제 뭐 재미가 없어졌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미국도 갔다 오고 이제 단맛을 다 빨아먹었어. 더 이상 단맛 그냥 다른 거에 질린 거예요. 계속 단 것만 먹으면 단맛을 모른다고 그랬죠, 내가 그 말 했나요? 예. 단 걸 계속 먹으면요, 단 거에 물리면 사람 미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린 아기를 계속 웃기면 그건 반드시 울어요.
깔깔깔 좋아가지고 막 웃다가 퍼져버려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 당연합니까? 영원한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슬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난리를 하고 딸도 울고 그거 얼마 안 가 금방 없어져요. 괜찮아져. 슬픔도 영원하지 않고 행복도 미치겠지. 그냥 막 신바람이 나서 그것도 바로 지나요.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냥 사랑도 변합니다. 부부간에 그 섹스도 그것만 하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그게 지나가는 거예요. 하여튼 슬픔도 별것 아니고 즐거움도 별것 아니고 행복도 별것 아니고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스승과 제자 사이가 그 영원하리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당연히 질리고 재미없고 시시하고 오기 싫고 할아버지 보는 것 자체가 싫을 수도 있어. 뭐 그 정도가 됐는가 저는가 나 모르겠는데 잘해주는 게 싫은 거예요. 잘해주는 거 그거 엄청 부담 가는 겁니다. 처음엔 좋은데 계속 잘해주면 저희가 나한테 왜 잘해주고 저 사람이 왜 잘해줄까? 그 잘해주는 것도 질리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에게 잘해준 것도 없겠지만 잘해준다고 한 것이 아이들에게 부담이 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세종민성학당 부모들에게 말합니다. 애들 탓은 하지 마세요. 애들이 변한 게 아니라 부모가 변한 겁니다.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가 변해서 애들은 그걸 눈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싫어해도 야단 안 친다. 전에는 부모가 적극적이었어요. 아니 내가 알지 왜 모르겠어. 내가 인성을 아는 사람인데 인간관계 그 말하자면 잘났거나 말아 꼴에 내가 작가인데 내가 학자 아닙니까? 첫째는 현규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나갔고 변했으니까 나갔지. 그리고 미소 아버지가 회사가 토요일 날 근무령을 회장이 내려가지고 이럴 수도 그저 토요일 날 근무하니까 그건 갔지. 영상 찍은 지가 미소 아버지가 없어요 거의. 그러다가 소리 아빠가 이거 찍다가 이제 묘목 어떻게 되고 10월 어떻게 되고 갔지. 웅경이 아빠 엄마는 원래 밤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그러고 희원이 엄마는 또 밤에 또 영업을 하니까 낮에 자야 되고. 근데 또 미소 엄마도 윤서 때문에 또 그림 공부한다고 토요일 날이면 꼭꼭 대전으로 나갔죠. 주인들이 다 없어진 거야. 그 내가 애들 데리고서 어떻게 해 내가. 나는 거기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아이들에게 영상 카메라를 맡긴 거예요. 이거 돌아가는 게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아이들에게 맡기고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데 또 현규가 딱 나가면서 이렇게 기가 쫙 빠진 거예요. 미국에 간다는 게 앞에 있으니까 이게 내가 이제 실상 나래놈들의 분석이에요. 앞에 있으니까 그거로 갔다 와야 되겠으니까 그때는 그냥 기가 그냥 살아 있는 거예요. 부모들도 열심을 내고 뭔 소리요 가야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이런 저질을 놨으니까 그거 딱 갖다 하니까 팍 퍼진 거예요. 아이고 미국도 갔다 왔는데 근데 제주도 제주도 미국에도 갔다 왔는데요. 울릉도 울릉도 북경이고 런던 파리 다 이거 로마 가면 천거만 이거 알았어. 이제는 어른들이 잔이 찬 거예요. 잔이 차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더 채울 게 없는 거죠. 솔직히 어른들의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지만 소리는 또 전화가 와요. 할아버지 뭐 하세요? 그냥 전화했어요. 불변이에요. 희원이도 할아버지 뭐 하세요? 나 대전 시내 가는데 아이고 내가 너한테 들렸어야 되냐? 아니에요. 제가요 오늘 못 만나요. 왜? 오늘 한글날 100일장가요. 그 할아버지 뭐 하시나 전화해 봤어요.
이제 전화가 와요. 아이들 변하지 않았어요. 아이들 그대로예요. 현교도 전화를 할 수도 있는 아이인데 분위기가 이게 귀신같이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말은 안 해도. 이게 똥인지 장인지 딱 알아요. 뭐 해도 괜찮겠지만 안 해도 괜찮다는 걸 걔가 알 거예요. 하여튼 간에 아이들이 변한 게 아니라 어른들이 변했다. 나는 아이들 공부할 것을 그대로 원고를 만들고 10시간 20시간 일주일 내내 시간을 내 가지고 아이들 그 공부 보따리가 그냥 이렇게 있어요. 지금도 이게 공부 보따리 원고도 들었고 여기 다 들었어요. 이게 그리고 원고 보따리가 다 있어요. 아이들이 안 모이라고 생각도 안 했으니까 나는 그냥 그대로 준비를 했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10월 3일 날 안 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생각해 봤습니다. 미수 아버지 탓, 현기 아버지 탓, 부모들 탓이 아니라 안을 때가 있고 않는 것을 그만둘 때가 있고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울 때가 있고 모일 때가 있고 모이는 것을 그만둘 때도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관계없어요. 전혀 관계없어요. 그런다고 세종인성학당이라고 하는 이 인성에 대한 이야기 할아버지의 열정이 어디 가는 건데 방법은 많아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방법은 많아요. 집필을 해도 되고 뭐를 해도 되고. 그런데 엊그제 현규 아버지하고 이렇게 만났잖아요. 만났어. 은경이 아버지도 오라 그래서 같이 만났어요.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나는 대전에 가는데 현규 아버지 지나가다가 내 차를 보고서 작가님 어디 가세요? 부광 쪽으로 가시는데요. 그래. 어딘데니까 차에서 지나가면서 봤다는 게. 그러면 저 식사하고 가세요. 우리 학원 앞에 거기 글로 가세요. 내가 글로 차를 돌려가지고 갈게요. 나 사실은 대전에 점심 약속이 있어서 가는데 소리를 안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나가던 중인데 아이고 현규 아버지가 그것도 모르고 식사를 하고 가시라고 그러는데 아니야 나 식사 대전에 약속 있어서 나가는 중이야. 이걸 하면 안 되겠더라고 순간. 왜? 현규 아버지가 할아버지 아버님 장례를 모시고 그렇게 하고서 또 미국에 현규는 못 가고 또 현규는 인성학당에 안 나오고 인성학당은 뭔가 기가 쭉 빠진 것 같고 잘됐다 고소하다 할 사람이 아니거든. 저 인성학당에 현규가 안 가더라도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을 사람이거든요. 그럴 사람이 식사를 하시고 가라고 그러는데 그럼 잘 됐다고 그렇게 해서 가서 식사를 하러 갔더니 은경이 아버지도 그래서 만났어요. 인성학당이 모이지를 않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섭섭하다는 얘기를 해요. 현규는 이미 토요일이면 서울로 가니까 올 수가 없고 은경이는 희원이하고 미소하고는 그냥 나오겠지. 그러니까 아니에요. 희원이도 안 나갈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그래. 그래 나오고 싶지 않으면 안 나와야지. 안 나오는 거 아무 상관없어. 내가 그렇다고 해서 울 일도 아니고 와라 할 일도 아니고 걔들을 너 왜 그래 이렇게 할 일도 아니고 아니에요. 그럴 일 아니에요. 전혀 아니. 구름이 가만히 서 있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흘러가요.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게 정체가 아니에요. 사람은 흘러가는 거예요. 열심히 인성학당 나오는 쪽으로 흘러가든지 열심히 안 나오는 쪽으로 흘러가든지 노는 쪽으로 흘러가든지 그거는 자기의 선택의 문제고 교육 철학, 교육 관념의 문제입니다. 단 인성학당은 헛된 학당은 아닌데 이해는 좀 부족했던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이제 제도약을 위해서 홈페이지도 개편을 했잖아요. 아이들 방을 이렇게 특별히 만들고 좀 개편을 이것도
돈을 별도로 또 주고 개편한 거예요. 개편을 가지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미소방, 소리방, 현교방 이렇게 뭐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 발표를 기르고 이제 제대로 장문반도 운영을 하고, 그때는 저것이 나오기 전이죠. 이 상태에서 새로운 도약을 해서 미국 갔다 왔으니까 이제 더 잘해야 된다. 나는 더 잘한다고 그 힘을 내 가지고 이렇게 했으나 아이들은 축 퍼져 버렸어요. 그냥 파김치처럼 중들어져 버렸어요. 뭐 그럴 수 있지. 왜 그런 것 같으냐, 그 얘기가 나오니까 현규 아버지 말이, 미국 갔다 와서 갑자기 작가님이 종교 쪽에 너무 강조를 하니까, 종교단체는 아니지 않느냐. 종교. 은경이네도 교회 다니고, 효원이네도 천주교인이고, 안 다니는 집은 현균인데 현균은 어느 날 어차피 안 나왔었고, 소리도 그 참 좋은 교회를 다녔었고, 소리 엄마 아빠도 교회를 다니는 걸로 알고, 열심히는 안 다니고, 미소년에는 뭐 오히려 가족이 다 등록을 했고, 종교가 기분 나쁘게 했는가? 순간 아하, 내가 장로 추대를 거부했어요. 인성학당이 잘 되고 애들이. 근데 그건 아니거든. 전혀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거든. 근데 실상은 이렇습니다. 실상은 아이들이 모여서 열심히 예전같이 세계뉴스 하는데 종교 얘기가 들어갈 일은 없잖아요. 들어가긴 들어가지. ISIL 같은 거, 시리아 반군 세력 그런 거 얘기할 것 같으면 종교 얘기가 들어가지. 그건 저 이슬람교 반군 세력 그런 거예요. 그건 다른 얘기고, 무슨 인성 토크 하는데 들어갈 일도 아니고, 신문 읽기에 뭐 종교 얘기가 들어갈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경복궁 창덕궁 가서 종교 얘기 뭐 할 일도 아니고요. 종교 얘기를 하는 것은 인성학당이 안 움직이니까, 내가 찬양 예배를 하니까, 내가 그게 장로가 되었으니까 목사님 설교 그거 만드는 거 밑에 이거 있잖아요. 금주에 설교하고 금주에 찬양하고. 가만히 있어. 이것이 뭔가, 이게 인성학당이 해방이 됐나? 해방이 된들. 내가 원래 하던 놈인데, 찬양하던 놈인데, 할 수가 없어. 그냥 지금 기겁을 들이고 있었을 뿐이지. 내가 원래 기도하던 사람인데, 내가 원래 장로, 선교사, 집사 이런 지위에 원래 있던 사람이에요. 방송국에 명예 선교사로 몇 년을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찬양학 강의도 하고 기독 크리스찬 교양 강좌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강연을 하고. 그건 뭐 그런 종교. 그런데 종교에 치우쳐서 갑자기 인성이 상실됐는가? 변명은 내가 이건 변명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다. 안 모여주니까, 그리고 엄마 아버지들이 열심히 뒤에서 응원을 해주지 않으니까, 애들끼리 갖다 놓으니까, 할아버지 하고 있으니까 뭐 엄마 아버지들이 옆에서 아니야 원경아 소리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엄마 아버지들이 다 빠져버리니까 애들만 와서는 이게 되는 학당이 아니에요. 이게 학교가 아니거든요. 대안학교 같으면 또 다르지. 와서 기숙형으로 딱 할 것 같으면, 또 대안학교 딱 등록을 했을 것 같으면은 학비를 뭐 선불로 딱 내니까 뭐 오죠. 첫째는 얘가 돈을 받는 데가 아니고, 학비를 6개월 단위로 끊는다거나 뭐 이렇게 학기별로 끊는다거나 그런 데가 월 단위로 끊는 데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월 때로 끊으면 또 다음 달에 나올 거냐 안 올 거냐, 또 그 사람 스트레스 받을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간에 그렇게 되는데, 종교는, 기독교는 가난한 종교입니다. 그건 세계가 공통이에요. 기독교인 부자가 드물어요. 불교는 부자 종교예요. 이번에도 뭐 현균의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황룡사에 모셨는데, 기독교에서는 그런 그 헌금을 내지도 않고 기대도 안 하고, 기독교는 100명 1000명이 모여도 불교 제대로 나오는 사람 한 명을 못 당해요. 재정력에서나 그 열정에서. 근데 불교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잘 돌아가요.
매주 오라고도 안 해요. 4월 초파리는 한번 가도 그래도 불교인이야. 불교인은 우리나라의 인구의 절반이 넘어서요. 기독교인은 뭐 한 20%, 한 1,000만 명대 이렇게 되는데 불교인은 한 3,000만 명이 넘죠. 근데 쫄가리를 치르면 300만도 안 돼요. 기독교인은 열정에서 몇 배 앞서죠. 대여섯 배 앞서죠. 자, 이번 40회 차에서는 인성학당 이야기를 하는 중인데 어린이들 잘 키우세요. 인성학당에 안 나와. 뭐 내가 잘 키우라고 할 일은 아니에요, 실은. 뭐 내가 잘 키우지 말라고 그래도 잘 키울 텐데. 근데 잘 키우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맞는 얘기니까 내가 하는데, 우리 인성학당 아이들이 참사랑교회 와서 어울려 보니까 이 해 뜨는 집, 해오름집 여기에 어린이들보다 이 사는 능력, 인생 학습에서는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져요. 부모가 있으면 더 강해야 되는데 더 약합니다. 자립심이 약해. 그리고 위아래로 조화력이 약합니다. 물론 걔들의 단점이 있지. 쟤들은 상처가 많은 애들이. 엄마 아버지들이 어떻게 싸우고 술 먹고 부시고 애들을 패서 그 아이들은 맞는데, 내가 잘은 모르지만 그거를 법적 용어로 뭐라는 건 피해 아동 보호 시설이라 합니다. 학대 피해 참.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예. 부모가 없어서 고아인 아이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학대 피해입니다. 폭행, 폭력에 도저히 애들이 집에서 못 사는 아이들. 그러다가 부부가 갈라지고 그런 아이들 정부에서 이 시설에 갖다 맡긴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걔들 속에는 아픔이 있어요. 나는 그것을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야, 너 아픔이 뭐냐? 그럼 물지는 않아요. 정말 물으면 안 되는, 건드리면 도지는 아픔이 있어요. 걔들은 물으면 감당을 못하게 울 이유가 있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은 거기다 대면 굉장히 행복한 아이들입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연약해. 그래서 걔들은 스마트폰 있는 애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도 스마트폰 없어요. 스마트폰은 유일하게 박미수하고 이희원이만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뭐 말라비틀어진 거예요. 인생 성장기에는 스마트폰이 없는 게 낫습니다. 아직은 없는 게 나아요. 그거 가지고서 물론 살아가는데 중요한 끈이 돼요. 너 어디 있니? 엄마 아버지가. 그거는 관리가 안 된다는 뜻이거든. 관리가 잘 되면 스마트폰 뭔 필요가 있어요. 우리 미국의 아이들은요 스마트폰 없어요. 그거는 탁탁 스마트폰 아니라도 어디 있는 것이 항상 엄마 곁에 있는 것 같이 돼 있으니까 엄마가 떠나지도 않고 어린애 아이들을 떠나지도 않고. 근데 스마트폰에 이렇게 몰입이 될 것 같으면 목사님의 설교를 해도 지금 우리 인성학당 아이들 가서 교회에 가서 목사님 설교를 시켜놓으면요 설교를 30분에서 40분 하는데 고개를 들고 이렇게 목사님을 바라보는 것을 1분도 제대로 못합니다. 내가 그걸 유심히 봐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단전을 이렇게 올리듯하고 손에 뭐를 붙잡고. 근데 내 말이 맞나 틀리나 미소 엄마나 미소 아버지가 이걸 가서 보면 알아요. 걔들은 40분 50분 동안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딱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요. 목사님을 계속 바라보는 그 듣기 훈련이 비교가 안 됩니다. 얘들은 90
4학년, 5학년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담이나 민설이나 수진이나 민서 얘들 듣는 태도는요. 철옹이도 그래요. 4학년인데. 그 이제 그 헷갈리는 애들은 2학년. 현민이, 현성이 뭐 이런 애들. 그래도 민찬이도 이렇게 잘 봐요. 하여튼 짝대기같이 이렇게 자폐를 쳐다 내가 놀랬어요. 내가요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의 25살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까 벌써 40년 넘었네. 내가 목사님 설교할 때 이 고개를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먼데 앉아도 딱 이렇게 하고 끝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몸은 이렇게 움직여도 눈은 이렇게 있어요. 하여튼 몸은 움직여도 그래도 눈은 이렇게도 해도 눈은 앞에를 이렇게 카메라 앵글 쳐다보듯이 목사님의 눈을 손 움직임서부터 다 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참사랑 아이들이 작대기같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미소하고 희원이는 옆에 보고 뭐 단 3분도 이렇게 제대로 못 봐. 집중력이 다분 떨어집니다. 그건 너무 잘 컸, 너무 사랑받았다는 뜻이야. 제재를 안 받은 거예요.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절제와 집중을 알아요. 딱 서가지고 딱 바라보면은 선생님이 학교에서 가르치시면 이렇게 하고 해야지 뭐 가위질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방송국에서 9시 KBS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의 자세와 같아야 돼요. 딱 이렇게 하고 그냥 앵글만 쳐다보고 그냥 방송을 안 해도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 30분 1시간 그걸 못한다? 인성학당에서 할아버지가 잘못 가르친 게 딱 그거예요. 애들이 그냥 몸이 그냥 가만히 있질 않아. 이놈은 왜 이래 이거. 뉴스를 하는 아나운서 연습을 시켰는데도 그걸 안 하네. 저는 방송할 때 카메라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아는 것 같은데 목사님 설교할 때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걸로 아는 모양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방송을 잘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하든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더라도 앞에를 이렇게 상대를 주시하는, 상대 눈빛을 안 보면요 사람이 귀로 듣는 것은 절반이에요. 눈으로도 듣습니다. 눈으로 총체적으로 오감 전체가 동원돼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운 사람은 아주 그 맹인들은 공부가 완전 불리한 거예요. 왜 똑같은 공부를 듣는데 왜 안 될까요? 점수가 또 아주 뚝 떨어져요. 귀가 어두운 사람도 뚝 떨어져요. 눈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딴전 치면 안 돼. 바로 이런 점에서 어린이들을 잘 키우셔야 돼요. 잘 키운다는 게 뭡니까? 적응력입니다.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때 놀고 스마트폰 할 때 하고 뛸 때 뛰고 웃을 때 빡빡 웃고 당차게 짓거릴 때 콱콱 짓거리고 그냥 보드라운 그 솜털 같은 이불에 그냥 포근하게 그냥 한전하게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저 미국 아이들은요 이 엎돌기를 얼마나 잘합니까? 그거 착 해가지고 내가 어제도 그 잊어버리지 않게 수시로 훈련하라 그래서 안 잊어버리겠다고 했어. 근데 잊어버리겠지. 지금 뭐 다리 벌리기 뭐 다리를 그냥 이렇게 팔 벌리듯이 이렇게 벌려. 그리고 뭐 뒹굴기 옆으로 돌아치기 다리를 이렇게 벌리기 뭐 아이고 그리고 손 들고 뒤로 거꾸로 서기 요가.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좋아요. 그건 몸이 좋은 게 관절만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뇌까지 좋아지는 거예요. 뇌까지. 아이들을 몸도 튼튼하게 키우려면은 음식을 잘 가려 먹이면 안 돼. 싫은 거를 더 먹여야 돼. 싫은 거를. 그게 필요한 건데 그게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면역력이네. 싫은 거를 중심으로 자꾸 세상에 먹는 거라는 건 다 먹일 수 있게 해야 되고
뛸 거 다 뛰고 운동할 거 다 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뇌를 건강하게 만들려면 생각을 올바로 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무엇을 잘해야 됩니까? 관계, 양보, 지는 법, 상처받는 법, 집중력. 이 집중력에 대해서는 이야기 할아버지가 아주 다른 사람보다 아주 가치를 많이 두는 사람이에요. 학교에 보내면서 선생님들에게 맡기고 선생님께 맡겨서 마음이 안 오니까 내가 아버지가 근데요 거듭 말하지만 부모는 씨입니다. 씨. 스승이 농부입니다. 농작물을 길러내는 것은 스승입니다. 좋은 스승 만나는 게 인생 배필을 인생에게 몇 가지 만남의 복이 있어요. 이미 좋은 부모는 만났어요. 근데 이거로 끝이 아니라니까. 좋은 선생을 만나야 돼. 좋은 선생. 두 번째 복이. 세 번째 복이 좋은 친구예요. 좋은 책이에요. 책을 잘 만나야 돼. 좋은 친구를 잘 만나야 돼. 그리고 좋은 배필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돼. 이게 그냥 내가 잘해줘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 이게 다 방해가 돼. 네 가지가 방해가 돼요. 이게 부모는요 자기 할 일을 하면서 네 가지를 다 길을 터주는 게 부모입니다. 부모가 스승을 만나게 하고 부모가 학교를 만나고 부모가 책을 사주고 부모가 친구 관계를 걔 안 돼. 못 써. 부모가 배필도 짝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만남에 대해서 그냥 폐쇄적으로 애지중지로 그 무감각하게 근시안으로 짧은 눈으로 그렇게 보지 말아라. 얼마나 봐야 됩니까? 100년 인생을 봐야 돼요. 100년 인생을 보고서 100년의 토대를 언제 쌓습니까? 초등학교 4학년서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쌓아야 합니다. 그때 왜 쌓아야 됩니까? 그때가 가장 뇌가 많이 발달하는 기간이요. 이때에 쌓은 것은 평생을 갑니다. 그러나 20대, 30대에 쌓는 것은 순간에 지나가요. 교육 효과가 없어요. 평생 교육, 인생 교육, 100년의 교육은 이때에 달려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먹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고르게 먹여야 되고 사랑에 대해서는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랑, 줄 수 있는 사랑, 나누는 사랑. 엄마 아버지가 싸우는 것을 통해서 또 거꾸로 배우는 게 있어요. 거꾸로 배우는 게. 엄마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으면 술을 안 먹는 자식이 돼야 돼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술을 많이 잡섰어요. 우리 아버지는 술 먹으면 웃던 분이니까 주사하는 건 일단 그런데도 술은 안 배웠어요. 아버지가 술 먹는 것이 내가 보기에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쓰러지고 그런 걸 봐. 술은 안 배웠어요. 아버지가 두뇌가 싸우는 걸 보면 싸우지 않는 걸 배우는 것이 그게 교육이에요. 그 인성학당은 그런 거 가르쳐. 할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쳐. 사이 좋은 것을 볼 것 같으면 싸울 때를 생각을 하게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흐린 날 맑은 걸 가르치고 우산을 가르치고 맑은 날 우산을 가르치고 흐린 날 양산을 가르치는 거죠. 이것을 무엇이든지 정답이 없어요. 이런 점에서 총체적으로 우리 인성학당의 어린이들 그러다가 또 이제 또 기회가 되면 또 보내면 되고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보내세요. 필요한 게 아니라 출연할 때가 있다 하면 보내야지 어떡할 거예요. 우리 인성학당에서 보냈던 날들은 그냥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었던 게 되질 않아요. 내 자체가 아이고 걔 애비 꼴보기 싫어서 걔는 그냥 아이고 걔는 걔 나오는 건 다 삭 지워버려. 이런 개념이 없어. 애비가 뭐가 그게 애비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애비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도 내가 알고 내 딸도 아는데 다 내 딸이나 내 아들이나 다 잘 생각할 때 있고 잘못 판단할 때가 있고 뭐 그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들 인성학당 모이지 않아서 이제는 저쪽에 그 참사랑 아이들이 있으니까 또
제들 하고 제들은 또 제들 프로그램이 있어서 인성학당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세종매일에 내가 이제 이거를 또 내려고 해요. 얘기를 일단 건네놨어요. 그래서 여기 어디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뭘 준비하느냐 할 것 같으면 이제 영재 천재 논술반 국문학 뭐 이런 걸 배우는 걸. 그래서 이제 그 광고를 내서 좀 더 고급화시키고 좀 더 차원을 높여서 전문화시키고 학교를 폐교를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면 나는 이제 학당장이지만 이사장도 세우게 되면 세우고 그래서 좀 다양하게 좀 더 어린이들의 좋게 1기생, 2기생, 3기생의 자존심이 살아나는 그러한 학당으로 지속해 나가도록 부모님들은 영원한 회원입니다. 필요하다면 회원 등록해서 하고 후원도 하고 우리 애 안 나가는데 내가 거기다가 뭐 5만 원씩 낼 일이 뭐 있어. 그거 참 쫀쫀한 얘기고 나는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그 필요해서가 아니라 안 나갈수록 다른 아이들을 잘 공부할 환경을 제공해 준다고. 아니 불쌍한 아이들 도와주는데 인성학당에 아이들이 소속해가지고 그래도 몇 년을 있었는데 그 회비 이제 통장도 만들어서 회비는 그냥 낼 수 있으면 내라. 이게 뭐 의무적이라기보다도 이 후원을 해서 이래서 우리 아이들의 소속감을 그대로 둬야지. 없었던 거로 싹 지우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인성학당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고요. 자, 40회차를 마쳤습니다.